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장인데 정말 미국이 이미 이제 예고를 했던 우리 시장의 급락이죠. 미국 시장도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은 급락을 하면서 지금 그 저점을 좀 깼죠. 작년에 저점을 좀 깨는 형태인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시위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핸즈 오프 시위, 손 떼라, 트럼프, 이러면서 시위도 이제 격화되고 있지만 백악관은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시장 빠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계속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옆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오바마도 또 한마디 하고요. 이거 안 된다 그러고, 해리스도 안 된다 그러고 또 워렌 버핏도 내가 언제 너 칭찬했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앨런 머스크까지도 유럽하고 관세하는 거 안 된다 무관세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같은 진영 내에서도 지금 뭔가 불협화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큰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아무리 강하고 세다 할지라도 관세가 한쪽 방향으로 확정만 된다면은 시장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태고 트럼프가 또 관세를 거두려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또 키우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시장만 빠지다가 요 근래에는 유럽도 이렇게 빠지고 있죠. 유럽도 지금 상당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4%나 빠졌어요. 그리고 잘 버티던 우리 아시아 증시도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니케이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지켰는데 오늘은 또 이제 많이 빠지고 있죠. 중국도.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경기 불안감이 이제 여기에 또 가세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먹구름을 이제 많이 좀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제 전략부터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복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지지난주에 현금화 이야기를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가 워낙 이벤트들이 많은 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화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내내 드렸던 전략 포인트가 뭐냐면은 5일선을 코스피가 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5일선을 못 탔죠. 그러니까 제 전략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수 타이밍이 안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좀 나이브하게 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5일선을 탈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걸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5일선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코스피가.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관세에 대한 영향력을 제가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제가 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제 예상보다 상당히 좀 빗나가는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은 일단 계속해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죠. 5일선을 못 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은 5일선을 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탔습니다. 금요일 날.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구하고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호를 말씀을 드리죠.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못 탔다. 이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신호다라고 금요일 날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이 없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전략상으로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코스피가 5일선을 타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신규 매수는 계속해서 이제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작년에 저점을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은 조금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나오는 기간을 충분히 지금은 좀 쳐다봐야 됩니다. 그 신규 매수는 지금부터 상당히 좀 5일선 탈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 만땅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신용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신용 쓰신 분들은 신용 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추가 하락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 반대매매 압박감이라는 걸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신용 쓰신 분들은 지금 물량을 줄이셔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종목 만땅 가지고 계신 분들 만땅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한 20-30%는 지금도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금이 한 30% 정도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종목인 거를 뭐 막론하고 지금은 좀 늦었고 그 한 30% 되는 현금으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지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견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한 30% 정도 있으신 분들은 좀 견디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특징 섹터들 뭐 본다면 오늘 뭐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출산주들 올라가고 있죠. 사실 이제 뭐 출산주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돼서 그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은 조기 대선 바람 불 테니까 그 테마 바람을 우리가 타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있는 게 출산주일 거다. 그래서 출산주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뭐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죠. 또 뭐 어쨌든 간에 뭐 잘 갑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가 없죠. 어쨌든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뭐 깨끗한 나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출산 테마는 앞으로도 뭐 변동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쳐다봐야 될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정책 테마의 중심에 있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인 테마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이런 이제 뭐 이재명 씨 테마라든가 뭐 엄청난 이제 김문수 씨 테마라든가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쪽은 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은 좀 건드리는 게 좀 그렇죠. 이쪽은 진정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고수들은 이쪽에서 단타 수익으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이쪽 잘못 들어갔다가 정말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 하지 마시고요. 출산 테마주 정도 음봉에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이쪽도 바이앤홀딩은 안 됩니다. 늘 이렇게 비중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매매 전략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가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뭐 다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부분의 최고 큰 악재는 지금 뭐냐면은 아직까지 관세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반도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처음에 관세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관세에서 상호관세에서 배제됐다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백악관에서 반도체 관세 또 매길 거다. 지금 연구 중이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그 관세가 매겨질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은 매수 전략은 쉽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5일선을 탄 날이 오겠죠. 5일선을 탔다는 뜻은 그거는 이제 뭐 관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5일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반도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할 종목들은 뭐냐? 뭐 1차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시총 큰 종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뭐 피롭틱스, YC, 네오셈 이런 종목들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맨날 말씀드리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섹터 자체가 아직까지 관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간에 저는 이제 그 비중을 30%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전략만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지금 장에서 상당히 낭패는 안 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종목 전략이 아니라 종목 전략 말고 시장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종목만 쳐다보고 이 종목이 왜 안 갈까요? 이 종목은 어떤가요? 이런 분들은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앞으로도 그런 장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가지고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바이오들이 또 오늘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쪽 의약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상호관세에서 배제됐다고 뉴스가 나왔지만은 백악관에서 다시 또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관세를 또 연구 중이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관세가 매겨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의약품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뭐 반등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바닥잡이를 좀 할 테니까 그 의약품도 결국에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 이 대장주들이 5일선을 타느냐 못 타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5일선을 탄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많이 좀 털어낸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번에 5일선 타는 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2차 전지가 오늘도 이제 빠집니다. 뭐 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봉이 좀 나오고 있죠. 삼성 SDI는 음봉인데 미리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오늘 빠진 부분이 그렇게 뭐 차트상으로 본다면 엄청난 급락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섹터 비중은 30% 이내로 줄여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계속 하셔야 되겠고,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는 자체 동력이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시장 바닥을 이제는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섹터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좀 줄여놓으신 분들이시라면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고, 결국에는 반도체 반등이 나오면은 2차 전지가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이제 뭐 어쨌든 다들 뭐 좋은 쪽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바이오와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시장 전략 들어간다면은 일단 우리 시장이 언제쯤 바닥을 잡을까, 또는 뭐 글로벌 시장이 언제쯤 바닥을 잡을까 가늠을 해본다면은 개별 관세가 4월 9일 날 개별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4월 9일 개별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 전에 바닥을 좀 잡고 나서 4월 9일 개별 관세를 부과하면은 시장 반등이 좀 계속적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9일이면은 이제 뭐 2, 3일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에는 거의 가까운 것 같지만, 하지만 추가 하락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현재 마이너스 3.7%네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15,000 정도까지는 지금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일단 보이지만, 어쨌든 요번에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제 거의 그 부분이 바닥 아닐까, 저점 아닐까. 그 저점은 잡을 수 있겠는데 바닥잡이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 타이밍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5일선 타느냐 못 타느냐 이거를 신호로 보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코스피가 5일선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반도체가 또 올라오겠죠. 당연히 이제 반도체는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게 될 테니까 그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스닥이 또 따라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면 또 2차 전지하고 바이오 결국에는 반바지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일단 중심적으로 그쪽을 좀 먼저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올라올 곳이 어디냐면은 뭐 화장품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쪽도 이제 아마 이제 그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메스 이 두 종목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화장품 쪽도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오션 같은 종목 제가 한 6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정말 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61선을 깨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는 좀 정말 매수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조선 쪽에는 모멘텀이 올해 확실하죠.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아무래도 좀 기술을 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반등이 좀 더 빠르게 나올 섹터니까 이쪽에는 틀림없이 좀 봐야 되는 섹터다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봐야 될 곳이 이제 자동차 제가 보자고 그랬죠. 네, 자동차 물론 지금 뭐 대차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현대차가 이번에 5일선 타면은 사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드렸습니다. 현대차 이번에 5일선 타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전의 리포트들이 이제 아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에서의 생산이 이제 현대차에 오히려 앞으로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리포트들이 아마 나올 게 거의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5일선을 타게 되면 현대차 또는 기아 사두셔도 되지만 SL 같은 종목 이번에 잘 가다가 시장 조정 때문에 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노리십시오.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쪽도 5일선 타는지를 계속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시장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돈만 있으면은 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딜레마입니다. 미리 선제 대응을 안 해놓으면은 항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실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뭘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선제 대응을 하신 분들 같으면은 지금 테마주 해도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대선 바람이 불 겁니다. 6월 3일 날인가 지금 조기 대선 날 선거일이 투표일이 지금 잡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5월 중순까지는 대선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봐야 돼요. 그 테마주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야죠.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늘 기다립니다. 대선 테마 장세는 이번엔 좀 빨리 왔습니다. 그 테마주들은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인 테마 하지 마시고 정책 테마들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출산 테마는 늘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뭐 오늘 사긴 좀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반등 초기로 보이니까 조금씩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유력한 쪽이 STO 쪽입니다. 지난번에 비상계엄 이전에 STO 쪽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다가 비상계엄 때문에 중단이 됐거든요. 이것도 양당에 상당히 합의가 근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당이든지 간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책 테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치인 테마는 하지 마세요. 자, 월요일장 어쨌든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은 코스피 5일선 타는지 지켜봅시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